7일의 기적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는,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는 베이스 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 베이스 룰은 베이스 선택, 경험적 선택 룰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요. 이 베이스 룰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우리가 뭔가를 보았을 때, 명확한 어떤 사실이 팩트가 나왔을 때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방법론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본적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접근하는데, 이 세상이란 다면 이제 증거라 봐도 좋아요. 그런 어떤 증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결과물 다 좋습니다. 세상에 접근하는 기본적 방식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존재했던 믿음을 갖고 세상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상을 겪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훨씬 더 고수하게 되는데, 자, 자기가 어떤 그 세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이전에 알고 있던 믿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며, 그래서 세상을 겪어나가면서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죠. 만약에 우리가 증거를 만나지 않게 되면 그래요. 근데 이게 증거는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있죠? 그거와 만났을 때까지는 우리는 공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가치 다 좋아요. 그런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났을 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강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이론,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 이 세계, 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채택하게끔 강요하죠. 때때로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이것을 영어에 적용해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7일의 기적 영어 트레이닝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일부 사람들이, 야,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자신만의 믿음이 있어요. 영어에 대한 단어 암기하고 문법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끊어읽기 하고 듣기 할 때는 발음 공부부터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혀 없이 문법 하지 마라, 단어 암기하지 마라,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암기냐. 자,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떻게 영어가 죄송합니다.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증거를 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이 증언했죠. 학생들이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7일 만에 영어가 되기 시작했다고. 맞죠, 안 맞아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에비던스죠. 그 에비던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강요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게끔. 새로운 이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 거지? 새로운 이론을 채택하게끔 강요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전에 있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것을 베이스 룰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그러한 세계를 겪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어떠한 암묵적인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증거를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7일 안에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yes, 설명할 수 있지?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베이스 룰에 좀 더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본 후에, 이렇게 물어본 후에 멈추는 거 대신에
아, 이거 말도 안 돼. 내 이론상 말도 안 돼. 하고 스탑하는 거죠, 그냥. 아, 이건 말도 안 돼.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스탑하는 대신에 이 명확한 증거가 나의 지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 또한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다른 이론이 있나? 그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또는 뭐 더 낫진 않더라도 어떤 다른 이론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어떤 다른 이론이 오히려 더 딱 그 정도 더 낫진 않더라도 어떤 다른 이론이 거의 딱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이론에 과연 명확한 것인가? 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베이스룰은 근본적으로 추론하는, 이성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추론하는 공식이에요. 최고의 방법, 추론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공식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방법이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증거를 경험했을 때. 줄리아 갈레프라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베이스 룰은 따로 있습니다. 이 룰은.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이분이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덧붙일 내용도 없지만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나만의 방식이 있죠? 아니요. 사실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군가, 아마 선생님이겠죠? 여러분들 영어 강사겠죠?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줬어요. 이 빌리프란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증거를 만나요. 누군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7일 안에 뭔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이상해요. 자신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새로운 증거 만나는데 이거 내일로 설명 가능해? 그렇지. 대부분 그러죠. 말도 안 돼. 거짓말, 사기. 그러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이스 룰에 다시 한번 익숙해져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뭐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이 명확한 사람들의 증언이 내 지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지론으로 설명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또는 이거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도 다른 이론이 거기 딱 맞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내 이론이 과연 명확한 것인가? 아니란 거죠. 베이스 룰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 그 잘못된 것들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베이스 룰을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감성,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 자신이 선택한 생각들, 모든 믿음, 그거 누군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노력이다. 맞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모든 거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저 노력을 다시 말해서 이 노력이란 걸 어떠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와 노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노력은 학생들의 영어하면 고통으로 느껴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즐겁게 다가옵니다. 자, 7일 안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론은 안 되죠. 여러분의 지론은 안 되죠. 그 지론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작해보죠. 자, 이번에 국민대 편입영어
2021년도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어를 갖고 오는 거는 물론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요,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수능 영어 또는 일반 회화, 듣기, 독해, 목적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영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토익만 준비하고 그리고 수능만 준비하고 사회 나가면 영어 안 할 거야.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죽어라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했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뭐 어떤 학생 음악이 좋아서 뭐 기타를 치는 경우 있겠고, 어떤 학생은 뭐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을 하는 경우 있겠고, 그러다가 3년 지나서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 3년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평생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겐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기타를 평생 매일 치진 않더라도 배웠던 거라면 지속적으로 쳤을 때 그 3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기타 중에서 자기 정서를 함양할 수도 있고, 그러나 3년하고 딱 멈춰버리면 다시 제로 세팅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배웠으면 꾸준히 평생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3년은 보상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영어를 쓰는 직업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죠. 영어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한다 생각해볼까요? 집에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음식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음식 장사를 하는데 영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좀만 더 넓혀볼까요? 장사하는데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케팅을 맡기죠. 본인이 하면 어떨까요? 그럼 마케팅 어떻게 하냐고요? 마케팅을 찾아본다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학, 사람의 심리학, 경제, 기타 등등등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베이스 룰처럼 아까 봤던 베이스 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깨므로써 사업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베이스 룰 분명 봤어요. 그걸 영어로 봤죠, 여러분들. 그 영어를 해석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정보를 받고 그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영어는 도움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이제는 아마존에 올리고 싶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싶어요. 그럼 영어를 쓸 줄 알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니 직접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나중에 과외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요,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만 하고 딱 끝나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민대 편입 영어 해가지고 국민대만 딱 겨냥하는 학생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마. 영어는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국민대 편입 영어에서 내가 국민대 말고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다른 학교 치는데 학교마다 문제 특성이 분명 달라요. 국민대는 문제를 제가 봤더니 아주 세부적인 거에서 답을 맞춰요. 이런 데서 보시면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씩 약간 바꿔놔요. 이런 것들 슬쩍 바꿔놔요. 단어는 그대로 넣지만 이 단어 위에 나오거든요. 그 단어 슬쩍 바꿔서 이것도 슬쩍 바꿔요. 슬쩍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동의어로 바꿔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슬쩍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런 거에 약한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익숙해지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대 편입 영어만 준비한답시고 문제 풀이를 적용해서 이거는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안 돼요. 해석하다가 해석만 되시면 우선은 기본 점수 나와요. 다시 얘기할게요.
국민대를 보든 서강대를 보든 어느 대학을 보든 간에 토플을 보든 토익을 보든 간에 기본적 영어 베이스가 있으면 기본 점수는 무조건 맞고 들어가요. 거기에 토익이든 토플이든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그쪽의 분야로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은 베이스예요. 그렇죠? 베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좀 더 추가시켜야 돼요. 물론 국민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자꾸 풀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틀렸을 때 뭐가 왜 틀렸는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토익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경제 용어 많아오죠. 그럼 경제 용어에 관련된 걸 모르면 당연히 해석하기 힘들죠. 그러나 경제 용어만 알면 다 되나요? 아니죠. 바로 기본적 영어 베이스를 갖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는 겁니다. 토익도 토플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살을 덧붙인다 생각하셔야지 근본부터 다 바꿔서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국민대 편은 영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어가 된다면 토익으로 우리 공인 영어로 하죠. 공인 영어로 집어넣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거든요. 꼭 국민대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를 꾸준히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요. 7회 기적에 가능하지 않다? 에비던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이스를 따라서 내 지론, 영어에 대한 지론이 과연 맞는가부터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5년에 PM 로제이는 영국의 외과 의사이면서 발명가? 뭐 창안가라고 말했겠죠. 이 사람은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취미를 이제 테이크업 했는데요. 시작했는데요. 단어를 분류하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의 의도는 이러한 단어들을 일종의 말의 어떤 카테고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라이터, 작가와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적절한 방법, 표현의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어시스트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단어들요. 그가 일을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고대 산스크리트의 아마라코샤, 정확한 말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첫 번째로 주제별로 단어를 배열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첫 번째로 배열했던 그런 것 같아요. 또는 프랑스의 뭐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797년에 출판한 거고요. 이것도 단어를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번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런 사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거죠. 로제는 그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그 작업을 티서러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티서러스라는 단어는 지금은 유의어사전이라 말하는데요. 라틴어로 그것은 보고, 지식의 보고라는 뜻이고요. 로제의 그 이 소일거리는 결국 평생에 열정을 갖는 작업이 됐어요. 1852년에 73세가 됐을 때 로제는 그의 Thesaurus English Word 또는 Phrase, 영어의 구 또는 단어들의 유의어 사전 이를 출판했고요. 그것을 뭐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아이디어의 생각의 어떤 표현을 손쉽게 해주면서 문학적 그런 컴포지션, 작문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펼쳐냈다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에요. 그냥 이게 여기까지가. 자, 이런 새로운 레퍼런스 북은 결국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제 2판이 1년도 단지 1년 만에, 첫 판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판이 끝나고 2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1년 만에. 자, 그래서 로제이의 1869년에 죽은 때까지 25판의 인쇄가 있었고요. 오늘날 그의 이름이 거의 티서러스라는 유의어 사전이라는 그거의 동의어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위에 타이틀은 뭐겠는가? 그죠? 메인 타이틀은 뭐겠는가?
참 이런 게 가장 어려워요. 오히려 메인 주로 이 패시지는 주로 무엇을 달아놓고 있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거 또 주제라 말할 수도 있고요, 소재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걸 들어가야 돼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르는 거, 머리에서 스치는 아우르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영어로 된 thesaurus의 기원, 나쁘지 않죠. 세계에서의 첫 thesaurus다. 세계에서 첫 아니었어. 산크리트였었고 프랑스도 있었어요. 분명 아니죠. 로제의 이것은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올 뿐이에요. 그쵸? 부분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올 뿐이죠. 취미와 직업의 관계,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죠. 그쵸? 정답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요게 좀 일치불일치 문제 잘 보세요. 국민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오늘날 그 이름 로제이는 면밀한 관련이 있다. 영어 이 시서러스와 유해사전과 면밀한 관계가 있다? 면밀한 관계? 애매하죠. 그쵸? 그래, 맞는 것 같죠. 면밀한 관계가 있어요. 분명. 이름은 분명 관계가 있어요. 좀 이따 보자고요. 사실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이 사람의 첫 판은 공급이 딸렸대요. 1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세컨드 인쇄에 들어갔죠. 두 번째 인쇄를 바로 들어갔죠. 이거는 맞는 거죠. 첫 번째 이 유효사전은 외과 의사에서 언어학자로 전환한 이름이 이 사람이 컴파일링 편집한 것이다. 이게 틀렸죠. 분명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위에서 이런 말 있었거든요. 외과 의사이면서 고환자인 발명가라고 나왔었죠. 라고 했지. 언어학자는 아닙니다. 그쵸? 서전에서 뭐로 바뀐? 링기스틱으로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확실하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 로제이의 티서러스의 인기는 결코 식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맞는 말. 이것도 맞았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이게 관련 있는 건가? 이거 말을 좀 바꾸신 건데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단어 보시면은 그의 이름은 이 유효 사전과 시노님이 동의어란 뜻이군요. 동의어란 말은 이와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도 돼요. 이름은 이와 아주 관련이 깊어. 거의 동의어급이야. 관련이 깊다는 거군요. 이걸 바꿔서 동의어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동의어로.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시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약간 슬쩍 바꾸죠. 이렇게 슬쩍 나왔던 단어를 슬쩍 바꿔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보다시피 새로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내 이론, 내 지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짓말이야. 그거 말도 안 돼.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이론이 없나?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없는 건가? 증거는 분명 나와요. 새로운 증거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통해서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